어떻게 할까요? 순서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 짧아요. 짧아요? 예스. 그럼 예진님 설장이 거부터 제일 길 부탁할까요? 것 같은데? 아, 긴 매는 거부터 먼저 만든 게 할까요? 낫지 않나? 설장 어때요? 어, 지금 30분 준비됐나? 뒤에 잠깐 숙소 앞으로 이사님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그럴수록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 안에 안 발보다 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아니 이사님이 왜요? 집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저한테 술 한 병 사주기로 했습니다. 에? 그럼 하부로터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고? 예. 술 한 병 삥 뜯기로 했어요. 잘 아하. 보이시나요? 제 거. 깃, 깃하면 맞아요?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바꿔야겠다. 화면 변경. 이거요. 네, 좀 확대해 주세요. 너무 확대했다. 굿, 굿. 이 정도 괜찮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혜주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오늘은 리액트 라우터 돔을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와, 와, 이게 요번에 저희 그 미니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 이제 예진님이랑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리액트 라우터 돔도 사용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 돔이 뭐냐? 리액트 라우터 돔은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로서 페이지 간의 이동, 라우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다. 그래서 특히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진 리액트 앱에서 URL 경로별로 화면과 컴포넌트를 나누어 여러 페이지처럼 작동하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화면이 바뀌게 되면은 컴포넌트 단위로 얘가 변경된 것만 바꿔준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URL이 변경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페이지가 로딩이 되잖아요. 새로운 페이지가. 그런 페이지 로딩 처리를 똑같이 컴포넌트와 이제 화면 처리가 바뀌면서 URL도 같이 변경이 된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싱글 페이지에서 라우팅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SPA 방식으로서 이제 한번 페이지를 로드를 하면 서버랑 추가적인 통신이 필요 없이 컴포넌트 화면에 컴포넌트만 화면에 업데이트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이드 라우팅, JSP나 PHP 같은 경우에는 URL 변경이 될 때마다 실제로 서버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내려줘서 이제 화면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포넌트 단위로 되니까 리액트 라우트 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사이의 URL을 해석해서 컴포넌트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화면 페이지 JSP나 뭐 PHP처럼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안에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컴포넌트만 바꾸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SPA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앱은 하나의 HTML에서 동작하며 필요한 부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제 사용자 URL을 변경하면 새로 거침없이 화면만 바뀌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라우트 정의로 각 URL별로 컴포넌트를 매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올 만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SPA가 뭐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온다고 정리를 해왔는데, 하나의 HTML 파일로 동작을 하며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화면 일부만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전체 로딩이 아니라 일부들만 변경을 하는 페이지다,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컴포넌트만 업데이트를 하고 전체 페이지 새로 고침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즉 보통 리액트 앱에선 상태와 속성을 전달, 그래서 조건부 렌더링을 통해서 화면 전환을 모방하지만 URL 경로 관리, 브라우저 저수창, 뒤로 가기, 즐겨찾기 등의 기능이 없어서 리액트 라우트 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리액트로 SPA를 만드는 경우의 한계가 내부 화면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사용자 브라우저 내비게이션,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등을 할 때 이제 기대하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내가 작동했던 거 리액트를 사용해서 메뉴바를 눌렀을 때 그 컴포넌트 중앙에 있는 이제 내용에 대한 컴포넌트만 변경이 될 텐데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 내가 이전에 보고 있었던 내용바가 뒤로 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간다던가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URL에서 맞춰서 페이지 이동 요약 직관성이란 이런 것들이 약하고 즐겨찾기, 주소로의 접속 이런 렌더링이 불가능해서 이런 거를 도와주게 해주는 아이가 리액트 라우터 돔이다. 그래서 이 순수 리액터와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이제 합친 거의 비교점이 화면 전환이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지금 여태 네? 아니구나. 그냥 내 목소리가 들린 거죠? 모르겠어요. 뭔가 소리가 큰 게 들려가지고 네. 어쨌든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약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표로 나타낸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네. 원래 순수 리액트만 있을 때는 그냥 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간다 하면 저 리액트 라우터 돔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리액트 라우트 돔 덕분에 내가 그 하나의 동작 자체를 인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라우저의 밑에 설명을 할 건데 히스토리 API라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쪼개서 내가 그 뒤로 가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API 통해서 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기가 네. 개발자가 원하는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저가 기대하는 화면을 이렇게 강제로 다른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쟤네가 어, 지원하는 API 중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까지 심화 과정이라서 아직 제가 네네. 어찌됐든 이제 브라우저 단위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또 경우에는 궁금한 거 있어. 네, 말씀하세요. 늘 SPA 쓸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SPA가 네, 사용자 입장에서의 화면이 약간 부드러운 거 말고, 속도 면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때 이점 같은 건 없나요? 속도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더 빠른 건가요? 어, 속도 자체는 아무래도 리액트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버랑 통신하는 속도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화면을 구성하는 시간 자체가 리액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론 초기에 다운로딩 하는 게 싱글 페이지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사용 중간에 페이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리액트가 더 빨라서 그거에 이점이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통신 없이 화면을 새로 그려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체 페이지를 새로 그려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통신하는 시간은 동일할 테지만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시간이 초기를 제외하고는 리액트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초기에 SPA는 모든 리액트에 있는 HTML 코드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걸 렌더링하는 건가요? 모든 HTML 코드라고 해봤자 HTML 코드 자체는 별로 존재하지 않고요. JS로서 이제 HTML 형식의 태그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제가 약간 그 컴포넌트화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전에 리액트 공부할 때. 그 예. 컴포넌트들을 일단 JS를 한번 싹 다 읽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로딩이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현정님도 뭔가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리액터 라우트 돔은 어떻게 이제 얘가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리액트 라우트 돔은 HTML5의 히스토리 API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뭐냐, 그러니까 HTML이 우리의 프론트 아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히스토리 API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URL이 바뀌면서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을 요청을 하는데 SPA에서는 히스토리 API를 통해서 브라우저 주소만 바꾸고 실제 페이지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바뀌지 않아서 히스토리 API에 있는 이 화면들에 바뀌었던 그 히스토리들을 갖고 있다가 이전에 했었던 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방식은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브라우저 라우터와 해시 라우터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API 기반으로 URL과 내부 라우팅 상태를 연동을 하고요. 해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URL에 샵을 추가해서 경로를 구분하며 새로 고침 시에도 에러가 안 나지만 검색 엔진 최적화에는 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왜 불리하냐, 뭐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크롤러에서는 샵 뒤에 있는 경로를 무시를 해버려서 그 리액트 그 해시 라우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지금 여기 노션.so. 뭐 리액트 라우터 돔 뭐 이렇게 쭈르륵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샵이 들어가는 거죠. 슬러시 샵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이는 그 크롤러에서 수집을 못해서 내가 이 페이지를 검색창에 검색 엔진에 그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건데 내 노션 홈페이지가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라우터는 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API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래서 HTML5에서 도입된 브라우저 표준 API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브라우저 URL과 세션 히스토리,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스택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점이 왜 여기 붙어 있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에 그래서 덕분에 많이 사용하는 게 브라우저 라우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예시 어떻게 구성이 되냐를 갖고 왔는데, 이제 일반적인 컴포넌트 가장 상위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이제 컴포넌트를 선언을 해서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링크, 뭐 어디로 갈지 얘를 누르면은 이 라우트 안에 있는 라우트에 있는 이 아이들이 눌리면서 바뀌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계층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아이를 앱 전체의 라우팅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최상위 컴포넌트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아이들만 이제 라우터로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라우트라는 아이는 이 하이 컴포넌트, 뭐 내가 얘 링크를 눌렀을 때 이 라우트 안에 뭐가 바뀔 건지, 뭘 나타낼 건지, URL 렌더링 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고요. 라우츠는 이 라우트들을 묶어놓은 목록을 관리하는 아이로서 이제 URL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매칭 과정을 통해서 라우트 중에 현재 URL 일치하는 컴포넌트만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리액트 라우트 돔이 돌아간다 입니다. 라우츠가 여러 그리고 개일 수도 있어요? 라우츠가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없지 않을까요? 라우츠는 한 개고 라우트는 여러 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네. 브라우저 라우터 밑에 그냥 라우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라우트의 정확한 게 라우트를 여러 개 묶어두는 그룹화하는 역할 음, 말고 다른 게 없나? 여러 개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요만큼 이 절반까지는 똑같고 요 절반 4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요 구역만 바뀌는 거예요. 요 두 구역이 서로 다 조합이 다른데 이 조합이 다르게 구성된 아이가 URL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얘는 뭐 01, about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bout 1로 하게 되면은 얘는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돼 있고 얘가 바뀌면서 URL이 변경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번 강의하고 다음 요번 하브루타하고 다음 하브루타 할 때 실습을 준비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구현 및 URL 상태의 방영해서 링크와 내브링크라는 아이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 없이 내부로 푸시 스테이트를 호출하여 URL만 바꾼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라우츠에서 해당되는 URL에 맞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다.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 라우트 돔에서 이제 미리 선언되어 있는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푸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트에서 지원하는 훅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얘를 눌러서 작동하면 요 안에 있는 이 홈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 홈은 미리 설정해 놓은 아이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 이 아이가 얘가 렌더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액트 라우트 돔이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너무 그래서 조용합니다. 동적 라우팅 및 중첩 구조라고 해서 이제 어 약간 라우트 안에 라우트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구조의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큰 컴포넌트 라우트 안에 이제 세부 컴포넌트 그러니까 세부 메뉴죠. 예를 들어서 어 항공 쪽으로 보자고 하면은 항공 안에 뭐 국내선 안에 뭐 편도로 갈 수 있지 왕복으로 갈 수 있지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두 개가 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딱 하나의 컴포넌트 라우트로 컴포넌트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안에 세부적인 주소로 설정을 해서 그 컴포넌트를 이제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우팅을 중첩해서 중첩 구조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괜찮아, 나 스터디 좀. 동적 파라미터 아, 라우트라고 해서 이제 라우트의 패스에 뭐 유저 아이디 같은 동적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URL을 파싱해서 특정 값을 컴포넌트에 전달할 수 있다. 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제 훅에 있는 use 파람스라는 훅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좀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중첩 라우트와 아웃렛이라고 해서 라우트를 계층적으로 중첩할 수 있고 아웃렛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부모 레이아웃 플러스 자식 컴포넌트 형태로 재사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시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대시보드 라우터 안에 라우츠 안에 이제 대시보드라는 라우트가 있고 대시보드라는 라우트 안에 프로필과 세팅이라는 라우트들이 있는데 얘를 아웃렛 구조라고 해서 이제 대시보드 안에 이제 링크가 있는 거죠. 링크가 두 개가 있고 이 대시보드 안에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웃렛에 대해서는 이 하이 라우터들이 이 아웃렛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자체는 대시보드 안에 이 프로필에 되어 있는 라우터들이 이 아웃렛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보이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글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이쪽에도 넘겨놔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메인 그렇게 페이지. 하는 거 맞잖아요. 다른 팀.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중점 라우트는 쉽게 생각해서 메인 페이지 안에 있는 서브 매핑 주소라고. 그쵸? 이런 것들의 페이지 매핑 자체가 이 지금 대시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필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대시보드 안에 또 프로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해서 이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시로 이제 갖고 와 봤고요. 다음번 하부르타 때 실습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태 관리와 경로 매칭 메커니즘 해서 라우트 컴포넌트들은 리액트 자체의 상태 관리를 통해서 현재 경로, 파라미터, 히스토리 등 다양한 정보를 하이 컴포넌트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URL을 변경을 하면 라우터가 내부적으로 이제 경로 매칭, 컴포넌트 렌더링, 상태 업데이트를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페이지전을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리액트 싱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페이지 이동을 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이 상태를 URL로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때 전달을 해주지 못하던 반면 리액트 라우트 돔을 사용함으로써 상태도 같이 전달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 접근 제한 및 인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인증 권한 등 특정 조건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를 이제 제한하고 싶은 경우에 뭐 내비게이트 컴포넌트나 뭐 아웃렛 등을 조합을 해서 이제 조건부 렌더링 및 리다이렉트가 가능하다. 뭐 에러 페이지 처리라던가 뭐 접근을 했을 때 접근 제한 페이지라던가 이런 거에 띄우는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을 이 정도 리액트 라우트 돔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하브르타 때 오늘 했던 내용을 가지고 실습 코드를 짜와서 기본 세팅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다행. 없습니다. 네, 솔님은 혹시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에 그 접근 제한하는 거 내비게이트랑 뭐 아울렛 말고 이렇게 뭔가 저게 그러면 라우트 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 가드의 역할을 하는지는 보안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실습할 때 같이 좀 더 보강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질문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질문 궁금-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릴게요. 저는 왜 둘이 넥스트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네, 따로 이제 뭔가 이거는 리액트 순수 리액트다 보니까 넥스트에는 이제 미들웨어나 아니면은 네, 어디지 뷰에는 이제 뷰 가드가 있고 네. 제가 이게 라우트 가드가 리액트에 있는 건지 넥스트에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쭤본 거였어요. 아마 넥스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넥스트 기반으로 그 리액트가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넥스트에 일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액트 순수 리액트를 먼저 배운 게 아니고 넥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좀 헷갈려서 여쭤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문 혹시 혜주님이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